안녕하세요. 여행제 식탁의 김준영입니다. 오늘은 꽃게에 관련돼 갖고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. 뭐 서울에서는 뭐 노량진, 그다음에 그 가락동, 강서시장 뭐 이런 데가 아니면 뭐 마포 종합시장 뭐 있는데요. 여기 말고 그다음에 꽃게를 좀 더 신선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따져보면은 인천이겠죠. 인천의 서로포구, 인천 종합어시장, 그다음 김포 쪽에는 대명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시장이 저기 어시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. 거기는 월미도 가는 길에 있는 북승포구라고 오전에 잠깐 열렸다가 문을 닫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. 이 네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요. 여기서 꽃게를 사는 요령 아니면 가을에 뭐가 좋을지 관련돼 갖고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니다 보니까요. 어디는 항이고 어디는 포 이렇게 있길래 이게 왜 어떤 구분일까 좀 찾아봤더니만은 육지 쪽에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쏙 들어와 있는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포구, 바다 바로 있으면 항, 뭐 이런 구분이더라고요. 대명항 같은 경우에는 소래포구보다 작은데 항이라 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살펴보면 뭐 저만 궁금했던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그 꽃게 관련되고 가을에 제철인 그 생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떠나볼까요? 첫 번째로 들린 곳은 소래포구고요.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입구서부터 해갖고 꽃게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. 꽃게 파는 곳이 많고요. 뭐 그렇죠. 뭐 소래포구 하면은 꽃게 하면 소래포구. 인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꽃게를 사는 요령은 별거 없어요. 그 뒤집어 봐서 배딱지가 하얗다, 그 다음에 좀 뭐랄까 하얀 게 좀 밝다 싶으면은 무조건 뭐 괜찮습니다.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렇게 고르면 되고요. 꽃게 같은 경우엔 다리 떨어졌는데 뭐 상태가 좋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. 왜냐면 대게랑 다르기 때문에. 대게나 홍게 같은 경우에는 다리살을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다리 하나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겠죠? 뭐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다리 먹으려고 사는 게 대게인데 그렇잖아요. 근데 꽃게는 다리보다는 몸통을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암캐가 보이고 이 검은색 주변에 그 배딱지 부분이 검은색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직 알이 덜 생겼다라는 의미고 저렇게 빛나고 있으면 다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새우, 뭐 왕새우 이렇게 뭐 왕새우 이러는데 전부 다 양식 그 흰다리 새우고요. 예전엔 대하라고 많이 좀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대하라고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. 인천 같은 경우에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. 아까 보시면은 가구에 이 담아 있는 거 팔고 있는데 그런 거 사시면 그렇게 끊을 때 사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국산 쭈꾸미가 있는데 가을에 같이 사시면 좋습니다. 뭐 굴이나 전어는 아직이고요. 전어 같은 경우에는 가을 전어라고 하는데 뭐 자산오보나 아니면 산림경제지에 보면은 여름에 맛있다고는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12월 달이 가장 맛있습니다. 그때가. 왜냐면 그때가 진짜로 바다의 가을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또 아무도 안 찾기 때문에 전어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. 그래서 그때 드시는 걸 권합니다. 아무튼 이 소래포구에서 꽃게 사실 때는 저렇게 가구에 담길 때 있잖아요. 담긴 걸 분리할 때 그때 가구에 담긴 거를 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율이 좋은 꽃게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소래포구를 다닌 지 좀 꽤 됐는데 저만의 노하우거든요. 저는 다니면서 저걸 삽니다. 가격은 다 비슷해요. 똑같아요. 근데 좋은 상태의 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 가구에 든 거를 삽니다. 아셨죠? 지금 소래포구, 그러니까 가을에 10월에 소래포구에서 살 것은 꽃게하고 그 다음에 쭈꾸미를 사시는데 굳이 살아있는 거 사시지 마시고요. 바로 옆에 그 죽어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. 어차피 가는 동안에 쭈꾸미는 죽습니다. 그러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살아있는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죽어있는 거 편하게 사셔서 저렴하게 드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소래포구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은
인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래포구 가서 뭐 한 바퀴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구에 든 걸 꺼낼 때 사시면 돼요. 만약에 망에 든 걸 꺼낸다 그러면 뒤에 수족관에 있던 거 그냥 와서 꺼내는 거를 분리하는 거니까 그건 권하지 않는데요. 그 가구에 든 거,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가구에서 꺼내는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인천 종합어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래포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.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아파트 쪽, 그 중심 상가 쪽으로 가 있는 그 화로센터가 저번에 한번 그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데가 그쪽이거든요.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. 왜냐면 여기는 되게 오래된 상인들이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예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반성에 반성을 해갖고 요새는 여기 덜 하거든요. 뭐 돌아보면은 뭐 이렇게 슬슬 권하는 건 있는데 뭐 죽자 사자 덤비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. 아무튼 여기는 아니고 건너편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인천 종합어시장입니다. 여기는 그 소래포구와 마찬가지로 뭐 꽃게도 팔고 뭐 쭈꾸미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팝니다. 근데 소래포구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횟감용 선어가 있다는 거죠. 뭐 민어, 광어, 뭐 이렇게 이 찾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선어 상태로 해갖고 잘 보존이 된 거를 팝니다. 그게 여기 하나의 장점입니다. 그리고 뭐 생선도 이 생선도 파는데, 그러니까 구이용 생선도 파는데, 이 그러니까 파란빛 뭐 이런 것들 너무 세게 해갖고 선도 파악이 좀 어렵게 좀 해놨어요. 이게 좀 약간의 불만인데. 뭐 안 사면 그만이죠, 뭐. 그래갖고, 저는 딱히 사지는 않았어요. 삼치를 좀 봤었는데, 삼치 선도가 뭐 딱히 제가 좋아하는 선도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갖고, 여기에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, 여기가 홍어를 파는 곳들이 많아요. 뭐 예전부터 여기 인천에는 뭐 전라도 사람 많아서 홍어를 판다고 하는데, 삭힌 홍어보다는 여기는 생홍어를 많이 팝니다. 왜냐고? 여기가 이 대청도하고 대청도에서 홍어가 많이 잡힙니다. 그래서 그날 시내가 18,000원인가 20,000원인가 했는데 앞에 보이는 크기가 한 4kg 정도 되는 거거든요. 저거 그러니까 한 80,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회를 뜨면은 7, 8명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여기가 그 속초나 뭐 이렇게 주문진처럼 회를 파는 곳하고 뜨는 거가 달라서 뭐 뜨는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. 다 떠줍니다. 그게 좀 편해요. 그쪽은 좀 뭐랄까요? 왜 그렇게 분업해갖고 돈벌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줍니다. 그래서 좀 편합니다.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저쪽 그 소래포구보다 이날 한 5,000원 정도가 비쌌어요. 좋은 게 한 3만원 선, 뭐 그 아래가 한 25,000원, 뭐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소래포구가 그날만큼 쌌어요. 이게 싸고 좋고는 뭐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이날은 소래포구가 좀 저렴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, 그러니까는 그 꽃게의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소래포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것들로 가셔서 사면 될 듯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면 좋은 게 뭐 아까 말씀드린 홍어 같은 게 되게 매력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다른 거하고 뭐 구별해갖고 뭐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강어 선어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고요. 아무튼 이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초밥을 파는데요. 한번 먹어봤는데 다시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. 왜냐고요? 맛없어요. 이 밥이 단단하다 보니까는 이게 씹는 맛이 전혀 없어요. 초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회 보들보들함과 그 다음 이 밥이 툭 하고 퍼지는 느낌인데 밥이 단단하게 뭉쳐 있어 갖고 씹는데 되게 불편해요.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, 진짜로. 그래갖고 저는 이런 데서 초밥은 한번 사보고는 다시는 안 삽니다.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인천 종합어시장에는 홍어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꽃게는 이날만큼은 소래보다 조금 비쌌어요. 근데 뭐 여기서 소래포구 간다고 하면은 한
한 15분 20분 걸리니까는 그냥 여기서 사세요. 왔던 데가 가장 저렴합니다. 그리고 품질 차이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종합 어시장에서 나와서 대명항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. 한 1시간 정도 걸렸나? 그 외곽 가는 그 김포 가는 그 고속도로 타니까 뭐 금세더라고요. 해갖고 도착을 하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이에요. 입구서부터 뭐 출구서부터 입구까지가 한 80m, 100m 되려나? 거기에 있는 다 모여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다라이에 이렇게 모아놓고 팝니다. 그 뒤쪽은 바다가 있어갖고 배에서 바로 내리는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물이 좋을 때는 아주 좋고 저렴해요. 근데 안 좋을 땐 또 한없이 안 좋더라고요. 제가 오늘 그날 간 날은 싹 좋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나가더라고요. 그날 그 꽃게 같은 게 한 35,000원에서 4만원 사이?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한 열흘 전에 갔을 때는 키로에 한 17,000원, 2만원 사이, 25,000원 사이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떨어진 거를 17,000원 주고 사갖고 잘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그런 게, 그날만큼은 그런 게 없었고, 가격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덜 잡혀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 수산물은 많이 잡히면 가격이 떨어지고 덜 잡히거나 안 잡히면 가격이 오릅니다.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딱히 뭐 구경만 하고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꼴뚜기는 좀 샀습니다. 꼴뚜기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선도가 되게 좋더라고요. 뭐 그날 다른 쪽도 그 꼴뚜기가 있었는데 딱히 뭐 땡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꼴뚜기만큼 확 땡기더라고요. 딱 보시면은 선도가 살아있잖아. 이런 게 선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. 이 투명함이 살아있잖아요. 무늬에. 그러니까 이 표피에 무늬가 살아있잖아. 이런 것들이 선도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. 이런 거는 진짜로 횟감용이고, 근데 저는 횟감으로 먹는 거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면 그 특유의 내장의 녹진한 맛부터 해갖고 되게 좋거든요. 근데 횟감은 딱히 그러니까는 저는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옆에 3만원을 내면서 옆에 있는 생새우를 사갖고 뭐 새우깡도 해 먹고 뭐 김치 넣고서 조르기 아니라 그 김치에 넣어서 김치도 끓이고 라면에 꼴뚜기하고 넣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여러모로 썼습니다. 보통 그 새우젓을 만들 때는요, 그 배에서 바로 소금을 쳐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안 친 생새우를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 가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새우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. 보통 때는 안 돼요. 근데 지금 이 가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 별미로 이런 작은 새우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많이 살 필요 없이 조금만 사갖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한 180도에서 튀기면은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대명항은 여기까지고요. 요번에 갔을 때는 좀 비쌌고 다음에 한번 또 가볼 건데 뭐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가격은 등락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오늘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요, 여기 비싸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항구에 꽃게가 많이 들어오면 저렴한 거고 적게 들어오면 비쌉니다. 왜냐면은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. 아셨죠? 여기는 북성포구고요. 같은 날은 아닙니다. 며칠 있다가 그 주말이었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그 사진 포인트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. 야간에 그 저쪽 그 공장의 불빛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오전에는 생선하는 사람들로 많이 있고요. 저녁에는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. 그 북성포구에 오실 때는요, 그 물대표를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여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장사하는 분도 적어갖고 딴 데보다 그 물대표가 확인이 더 중요하거든요.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북성포구의 특징은 가게마다 자기 배가 있어 갖고요. 바로 포구에 배를 대고서 잡은 거 내려갖고 판매하고 끝을 냅니다. 하고 여기 올 때는 물대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은 사리 물대에 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.
그래서 꽃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물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, 그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높을 때하고 낮을 때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. 높을 때는 플러스 826, 낮을 때는 마이너스 924.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크다는 건 얘기하면 그 차이가 크다는 건 뭐냐면 물이 그만큼 빨리 갔다가 빨리 빠진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장마 때 홍수 난 것처럼 이 강물처럼 물이 흐를 정도로, 바닷물이 흐를 정도로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면 꽃게가 많이 잡히겠죠. 그래서 꽃게 사러 온다. 그럼 꼭 물대포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많이 잡히겠죠. 많이 잡히니까는 가격이 저렴합니다. 그래서 보통 꽃게나 해산물,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때는 사리 때 오면은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소래포구하고 비슷한 가격이었고요. 품질도 뭐 비슷했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산 대하가 되게 많았고요. 여기는 뭐 양식이 뭐 흰다리 새우나 이런 거 없어요. 전부 다 그 대하만 있었고요. 대하의 암컷하고 수컷하고 비교를 약간은 하는데 암컷이 조금 비쌌거든요. 암컷은 한 키로에 4만 원 정도고 섞여 있는 경우에는 2만 5천 원, 3만 원 사이를 하더라고요. 여기는 전부 다 자연산입니다. 그래서 삼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딱히 뭐 권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. 저런 사이즈가 새끼거든요. 커 보이지만 새끼입니다. 맛이 조금 뭐랄까요? 깊은 맛이 없어요.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기네들이 잡은 것만 팔고 있고요.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단골 장사입니다. 단골 장사. 아무튼 이렇게 4개의 시장을 돌아다녔고요. 뭐 4개 뭐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뭐 재미진 곳은 어딜까요? 이 북성포구고, 그 다음은 소래포구라고 할까요? 인천 종합어시장은 뭐 깔끔한 면이 있고, 대명항은 그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강화도로 오갈 때 들릴만한 어시장으로 괜찮습니다. 이게 물때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. 그거 감안하시고 다니시면 됩니다. 비싸다고 해서 뭐 거기가 늘상 비싼 건 아닙니다. 많이 잡히면은 저렴한 거고 덜 잡히면은 비싼 거죠. 그게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어디가 꼭, 그러니까 오늘이 비쌌으니까 다음에도 비싸지, 이건 아닙니다. 왜냐면은 바다의 상황이라는 게 배가 많다고 해서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적다고 해서 덜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때 물때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꽃게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조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 조항에 따라서 가격은 등락이 있는 거니까는 그렇습니다. 그 늘 비싼 건 아니고 늘 싼 것도 아닙니다. 어찌보면은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해야지만 그 가격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. 내가 운이 좋으면은 저렴한 것을 싸게 살 수가 있고, 운이 좀 안 좋으면은 뭐 그날에 고기가 덜 들어왔다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이게 냉동이고 라면 같이 가공식품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뭐 그 크게 변동이 없는데,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서 판다는 것은 등락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아셨죠? 다음 시장은 강원도 고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을이면 또 찾아오는 게 연어인데, 연어는 우리네 식생활에서 노르웨이산이 대부분이죠. 그래서 자연산 연어, 국내산을 찾아서 한번 고성시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. 다녀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